왜 잠들기 전에 꿀을 먹으면 몸이 편안해질까요? 왜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을까요? 또 왜 어떤 꿀은 몸을 회복시키는 보약이 되고 어떤 꿀은 그저 달콤한 당분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꿀이 몸에 좋다고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30년간 벌꿀과 식품생화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꿀의 성분 분석부터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편의 논문을 검토하고 직접 실험도 진행하면서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일에 매진해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꿀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꿀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놀라운 효능,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섭취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섭취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꿀 속에는 포도당, 과당은 물론이고 200여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물질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효능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꿀을 선택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시중에는 설탕 시럽이 섞인 가짜 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소비자들이 속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당뇨, 고혈압, 소화기 질환 등 기저질환 때문에 꿀 섭취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꿀을 오히려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꿀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기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완전히 버리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꿀을 드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박영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늘 소화가 안 되고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누우면 신물이 올라와서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까지 빠지셨거든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니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꿀의 위장 보호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단순한 꿀이 뭔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저녁 식후 2시간 후에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었어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운 물에서는 꿀이 잘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온 정도의 온도로 맞춰서 드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별 효과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했거든요. 꿀의 효능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누적되면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밤에 누워도 속이 덜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위장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꿀 속의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위 속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꿀의 점성이 위 점막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꿀 속의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전체적인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꿀의 당분이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박영자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효과였던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 이웃에 계신 김철수 69세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단 것을 완전히 끊고 지내셨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계셨어요. 인공감 미료는 맛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설탕을 쓸 수도 없고 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꿀의 혈당 지수가 설탕보다 낮다는 점과 적절한 양이라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무제한으로 드실 수는 없지만 하루 한 티스푼 정도라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철수님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셔서 꿀을 드시기 전후의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셨는데 예상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안심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따뜻한 차에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서 당뇨 스트레스도 줄이고 건강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꿀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활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셔야만 박영자님, 김철수님 같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정확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든든히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꿀 선택법과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꿀과 다른 식재료의 놀라운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꿀을 드신 노력이 반쪽짜리 효과에 그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꿀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박영자님과 김철수님처럼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꿀이 소화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밤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꿀 속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인데 이 물질들이 위벽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꿀의 pH가 3.2에서 4.5 정도로 약산성이라는 거예요. 이 산성도가 위산과 중화되면서 위장 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꿀에 들어있는 글루콘산이라는 유기산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호 69세님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밤만 되면 가슴이 타는 듯하고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바로 속이 불편해져서 식단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런데 취침 전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속쓰림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어요.
꿀을 드실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저녁 식후 2시간 뒤에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을 소량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운 물에서는 꿀의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다만 위험이 심한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소화 문제 때문에 꿀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구강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꿀의 항균 성분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마누카 꿀 연구에서 구강 내 병원균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꿀 속의 과산화수소와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꿀이 구강 내 pH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이에요. 입안이 산성화되면 충치균이 활발해지는데 꿀의 완충 작용이 이를 중성화시켜 주거든요. 또한 꿀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성분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잇몸 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김명순 75세님은 구내염이 자주 생겨서 음식 드시기가 힘들어서 체중까지 빠지고 계셨는데 꿀을 면봉으로 찍어서 아픈 부위에 살살 발라드리니까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어요. 꿀의 점성 때문에 상처 부위에 오래 머물면서 치유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거죠. 구내염 부위에 면봉으로 소량 바르거나 잠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꿀 섭취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셔야 당분이 치아에 남아서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입냄새나 구내염 때문에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 조절 부분에서도 꿀은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꿀도 당분이니까 혈당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체내 흡수 속도도 다르거든요. 설탕의 혈당 지수가 100인 반면 꿀은 35에서 55 정도로 훨씬 낮아요. 약용식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꿀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꿀 속의 미네랄 때문인데 특히 크롬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최은호 66세님은 평생 단 것을 좋아하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대신 꿀을 사용하시기 시작했는데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꿀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단 음식은 확실히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의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 혈당 측정을 통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단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혈관과 심장 건강 측면에서도 꿀은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꿀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혈관 벽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꿀의 니트로사민 화합물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성호 71세님은 혈압이 높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아침마다 꿀과 계피를 우린 차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점점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조금을 타서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계피 중에서도 카시아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쿠마린 성분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꿀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등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국제면역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되었어요. 특히 꿀 속의 프로폴리스와 로열 젤리 성분이 자연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서 장 건강을 통한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죠. 오지연 68세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꿀차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환절기에는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을 함께 타서 드시면 비타민 C와 꿀의 항균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다만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드리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꿀 속에 있을 수 있는 보툴린 은균이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꿀의 기본적인 5가지 치유 효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천연 치료제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조합법과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식물성 우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밤에 어떤 음료를 드시고 주무시나요? 꿀과 계피의 조합도 정말 훌륭해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마알데히드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관절의 뻣뻣함도 완화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피의 종류인데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관절이나 순환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강과 꿀의 조합은 호흡기 건강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기관지를 따뜻하게 하고 가래를 삭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기침이나 목감기 초기 증상에 정말 좋아요.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꿀이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드시기도 편하고요. 다만 평소에 열이 많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주로 어떤 차를 드시나요? 무와 꿀을 함께 우린 차는 기침과 가래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무에는 비타민 C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꿀의 항염 성분과 만나면 호흡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를 채 썰어서 꿀을 부어 하루 정도 재워두면 무에서 진액이 나오거든요. 이 진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만들 때는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기침이나 가래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꿀마늘도 빠뜨릴 수 없는 조합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꿀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쪄서 쓴맛을 줄인 다음에 꿀에 절여서 숙성시키면 됩니다. 하루에 5개에서 9개 정도가 적당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 특유의 냄새도 꿀이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거든요. 꿀마늘을 만들어 드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레몬과 꿀의 조합은 비타민 C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정말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꿀 속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고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레몬즙과 꿀을 타서 드시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을 선택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순수한 천연꿀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바로 녹지 않고 덩어리 상태를 유지하는지 봐보세요. 또 숟가락으로 꿀을 들어 올렸을 때 끈적하게 늘어지면서 떨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꿀은 물처럼 뚝뚝 떨어지거든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되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꿀이 굳어져서 영양 성분이 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꿀은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다른 천연 식재료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조합을 찾아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꿀의 과학적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꿀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꿀도 결국은 당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드신다면 소화기 건강 개선, 구강 건강 유지, 혈당 조절 도움, 혈관 보호, 면역력 강화까지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을 잘못 관리하거나 가짜 꿀을 선택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꿀이나 시럽이 섞인 제품을 드시면 혈당만 급격히 오르고 꿀 본래의 효능은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거나 가열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6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대로 된 천연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자님처럼 소화가 편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이정호님처럼 속쓰림이 완화되며 오지연님처럼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또한 장성호님처럼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안드린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소화 개선과 숙면에 분명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꿀을 드신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거나 최소한 물로라도 입을 헹구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꿀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100% 순수 천연 꿀인지 확인하시고 믿을 만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꿀 보관법, 그리고 시중에서 가짜 꿀을 구별하는 확실한